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 이 각 증권사 리서치 헤더들한테 내년도 증시 전망을 듣는 특집 시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조윤남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지난주에 최근하게 FOMC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 딱 나오고 나서 센터장님들 코멘트가 쭉 나왔는데 대신증권의 조윤남 센터장님 코멘트가 제일 강했던 것 같습니다. 12월 19일로 한 100포인트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 승부는 끝나진 않았죠. 그렇죠. 네. 2000포인트 안착은 기정사실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만 잠깐 먼저 좀 듣고 갈까요?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예. 네. 아마 직전 고점이 한 2060 정도 될 겁니다. 한 2060 넘어서 끝나야 아무래도 내년도 장에 대한 기대가 열리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년도 말 주가가 대략 2000선이죠. 2000 정도 됐는데 일단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양봉이 나오면 망치형이라고 그러죠. 손잡이가 있고 이제 머리가 있는 그런 망치형이 되는데 이 망치형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 그 다음 연도의 주가 변동 범위는 전년도 시가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 종가가 2000 이상에서 끝나게 된다면 내년도 연중 저점은 대략 한 2000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햄머.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일단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햄머형의 주가가 형성되면 내년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년 전망을 하는 증권사마다 상저하고 상고하저, 이 단어를 뒤바꾼 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논란이 많은데, 센터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네, 저희는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 주가가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예년과는 다르게 내년도에는 이 상저하고냐 상고하저냐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사실은 경제가 한국 경제를 포함해서 주로 유럽 경제 또 신흥시장 경제도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만 고려하면 상반기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경기 모멘텀 측면에 있어서는 상고하저가 합리적인 판단일 텐데 저희는 하반기에 국내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밀어 올린다. 그래서 경기 모멘텀은 상반기가 더 강하지만 실제로 주가의 수준은 하반기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상저하고를 2014년도에 전망을 하고 계시고 상저 대충 2000포인트가 어느 정도는 바닥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군요. 자, 대신증권의 2014년도 연간 전망 주제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US 대 non-US. 네. 그러니까 미국이냐 미국 아니냐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네, 지난 2년 동안 어떤 글로벌 경제 회복은 사실 미국만 유일하게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하고 중국을 포함한 많은 신흥시장, 그 가운데 한국도 있었죠. 그래서 이 non-US라는 거, 비미국권은 지난 2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경기의 어떤 감속이 나타났던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기의 감속이 나타났던 지역 쪽에서 바닥을 치고 회복되는 증거들이 느리지만 하나씩 둘씩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쪽, non-US 쪽의 모멘텀이 실제로 한국 증시에도 더 강하게 작용하고 주가도 그런 측면에서 non-US 쪽 모멘텀을 받는 주식이 투자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2013년도 연초에는 10조 팔고 연후반에는 16조를 사서 6조 원 결국에 샀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더 살 것이냐. 이 수급이라는 게 우리 시장에는 또 중요한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 증시를 매수할 거다,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전제는 우선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미 국채금리 10년물 기준으로 올 연초서부터 이제 금리가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올 연초서부터 이제 세계 주식형 펀드로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절대 규모가 크지 않고 그리고 그 자금들이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이라는 이런 선진 시장에만 상당히 많이 쏠려 있는데요. 자금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즉 미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고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자금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외국인들이 어떤 매수를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그동안은 유동성에 근거한 돈의 어떤 회전 이렇게 봤다면 이제 실적과 경기가 좀 살아나면은 좀 롱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들, 네. 힘이 있는 외국인들 이런 부분도 좀 엿보시는군요. 예. 네. 자,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은 사실 삼성전자, 현대차 요 두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면은
들여다볼 게 참 없다는 게 외국인들 반응이거든요. 네. 솔직하게. 그걸 이제 롱온리로 계속 매수라고 이제 외국인 뭐 세일즈 해보면은 참 탁탁 막히는 경우인데 네. 결국에는 뭐 시장의 주도 기업인 양대 쪽에서 삼성전자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네. 있거든요. 실적이 뭐 3분기까지는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경신을 했는데 다음 넥스트도 과연 그럴 것이냐.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분할해가지고 좀 쪼개자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이제 3분기에 10조 1천이 나왔었죠. 4분기에 저희는 뭐 한 10조 4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내년도에도 이제 분기 사상 최대이익이 경신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전략하는 입장에서 그 전망은 한 대략 절반 정도만 믿고 있고요. 만약에 이익이 늘어나지 않고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 2005년에 실제로 분기 단위 이익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3분기나 혹은 4분기에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꼭지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결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서 실제로 코스피가 상승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지금 목표 가격이 대충 보면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일반 서민 가정의 한 달 생활비라고 하시던데 뭐 액면 분할이 되든 안 되든 그건 기업의 선택이고 뭐 시장의 요구는 또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기업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뭐 외신에서는 해외 직상장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좀 다양한 그런 방편들이 좀 나와야 시장이 조금 순환을 좀 할 것 같은데요. 2014년도 코스피 만약에 상승 국면으로 간다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요. 네네. 뭐 센터에 보시는 여러 가지 근거들에 따라서 순차적인 그 타임 스케줄대로 가면은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그래도 시장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뭐 이 학급에서 학급 평균이 만약에 50점이다 그러면 뭐 한 80점 맞는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심하게 못해서 한 10점, 20점 맞는 학생이 있을 텐데 그 아까 비미국 쪽의 경기 회복은 다른 표현을 하면 부진했던 경제권의 회복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년 동안은 뭐 조선이다, 은행이다, 화학주다 사실 투자하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상황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10점, 20점 막던 학생들이 실제로 대략 한 40점, 50점 맞으면서 반평균이 전체적으로 학급 평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 산업재 은행 금융주의 대표격인 화학, 조선, 은행을 저희는 투자 유망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탑다운 방식의 어떤 가장 지금 그 거대한 매크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 부진했던 경제권 회복 아니냐. 그러니까 주식시장 내부에서도 그동안 부진했던 주식들의 상승이 추가적으로도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일단 원고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추가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그 증권가 분위기가 사실 이 증시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정말 뭐 미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최일선에 계신데 이 당국과의 소통 조금 불협화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들여다보니까 이 볼커룰이라고 하는 뭐 미국의 그 중요한 이슈도 있지만 우리 당국도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미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뭐 어떤 방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말씀 좀 마지막으로 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어려운 질문인 건 압니다만 요즘 뭐 운용 쪽을 많이 주창하지 않습니까? 뭐 IB로 가야 된다. 이제 브로커리지가 아니라 운용 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어떨까요? 좀. 글쎄요, 뭐 제가 뭐 이런 조언을 드리기는 좀 주제 넘고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면 일단 거래 대금이 늘어야 되는데 뭐 가장 큰 것은 역시 경기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겠죠. 만약에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면 글쎄요,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사실은 이 차익 거래 과세가 되면서 뭐 우연찮게 또 이제 거래 대금이 감소했던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뭐 리퀴디티라고 표현을 해도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깊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일단 사거나 팔 때 누군가 이제 대기 물량이 굉장히 많아야 사실 거래도 활발하고 그래야만 주식형 액티브 펀드들도 거래가 좀 활발하는데 일단 그 차익 거래 과세란 부분이 아마 이 거래 대금 감소에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공평 과세는 뭐 당위성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당국 정책
투자 입안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시장이 좀 좋아야지.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그랬더라고요. 소득은 줄었는데 소비는 늘었다는 거 보니까 네네. 자산 부의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주식이라 투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 터부시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가져보고 있는데요. 뭐 센터장님 늘 고생을 또 내년도에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고요. 2014년도 증시 대전망 리서치 센터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의 조윤남 센터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